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금고전 고등학교 한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몇몇 출판사에서 진행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출판사의 가나다 순으로 보면 금성출판사, 대학서림, 비상, 시마스, YBM, 그리고 지학사 이렇게 6권을 골랐습니다. 교과서의 처음에는 대부분 한자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자세히 설명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문장 공부 과정에서 문장 번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나오는 한자를 꼼꼼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 시작되는 챕터부터 진행하겠는데요. 짧은 문장, 중간 길이 문장, 긴 문장, 그리고 시조 이렇게 4가지 묶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출판사명의 가나다 순서이고요. 또 문장이 중복되는 것은 걸러가며 진행하겠습니다. 한문 내용을 음미하고 즐겨보자 라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한문 공부의 장점 중 하나가 전통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나 풍습, 생활방식 등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옛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게다가 한자는 똑같은 글자라고 해도 시대에 따라서 그 뉘앙스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면 더욱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한문 교재를 가지고 한다는 점에서 학습적인 면에서 유용할 것인데요. 거기에 수준 있는 한문 고전 교양이라는 2마리 토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마면 욕설노라.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 싶다. 단어 보겠습니다. 말탈기. 말탈 기자는 말마자하고 기할 기자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기할 기자는 클대와 오를 가자가 합쳐졌는데요. 클대, 한문에서의 클대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이 정면에서 팔다리를 좌우로 펼쳐놓고 서 있는 글자입니다. 하고자 할 욕자, 뭔가 하고 싶다, 욕심이 나다 할 때 하고자 할 욕자. 골짜기 곡자와 하품흠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하품흠이라는 얘기는 입을 크게 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욕심을 뜻할 때 이 하고자 할 욕자를 하고자 한다는 욕심을 의미하면서 하품흠을 넣습니다. 하품흠이 들어있는 글자는 노래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죠. 또 기뻐할 환대하다 할 때 탄식할 탄자, 불취, 호호 불다 할 때 불취, 하품 흠자가 들어있습니다. 거느릴 소를 보겠습니다. 거느리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솔이라고 발음하고 헤아리다 또는 비율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률이라고 발음합니다. 거느릴 솔, 헤아릴 률, 비율 률. 다음 종로가 있습니다. 종로는 여자 여와 또 우자, 오른손 우자를 씁니다. 이 또 우자는 사실은 또라는 거는 나중에 파생한 의미고요. 처음에는 오른손 우로 쓰였습니다. 또 우자가 이렇게 쓰지만 옛날 고어로 가면 이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오른손이죠. 또 왼손이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생긴 글자이고요. 어쨌든 이 또 우자는 오른손 우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손 손가락이 5개지만 일단 3개로 생략을 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기를 하고 싶다. 종을 거느리고 싶다. 기마면 욕설노라.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 싶다. 이 글은 홍만종의 순호지에 수록된 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구지면 필대시라. 새가 오래 머물면 반드시 화살을 맞는다. 이덕무의 열상방언에 수록된 글입니다.
단어 보겠습니다. 세조자. 세조자가 들어있는 거, 울명자, 입구자와 합쳐지면 울명자, 그 다음에 닭개자, 봉황홍자, 학자, 큰 기러기 홍, 기러기 안, 비둘기 구자. 다 새와 관련된 글자 속에 있습니다. 오렐 구자를 보면요. 오렐 구자 밑에 불화자를 배치시키면 이건 뜸 구자가 됩니다. 뭐 뜸을 뜨다 할 때 그 뜸 구자요. 뜸은 불 기운으로 뜨는 거죠. 오랫동안. 네. 띠대자. 띠대자는 이런 형태의 글자와 중간에 덮을며 아래쪽에 수건건이 배합된 글자입니다. 수건건은 우리 얼굴 닦는 수건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일반적인 천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띠대자가 요즘에 띠는 보통 그냥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띠대자 그림을 보면 뭔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장식이 내려가 있잖아요. 옛날에 띠가 이랬습니다. 예복에 띠를 갖춰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허리띠 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물론 조선시대에 각대 같은 것도 있지만 띠 대자가 형성된 시절의 띠는 허리에 둘러매는 뭔가 좀 화려하고 여기 옷 같은 것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구슬 같은 것도 매달려 있고 그런 장식이 많이 된 그런 띠를 형상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화살시. 화살시가 들어있는 건 제후 후자도 화살시가 들어있네요. 제후 후자는 원래 관역후고요. 제후라는 말은 그 천자를 중심으로 천자를 호위하는 관역이 되어 호위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후 후자에 화살시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화살을 한번 쏘면 엄청 빠르죠? 빠를 질자 또는 질병 질자에도 이 빠를 질자가 질병 질자입니다. 질병이 좀 빨리 진행되는 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잡을 교자에도 화살시가 있습니다. 화살이 휘어지지 않도록 곱게 이렇게 똑바로 바로잡는다 할 때 바로잡을 교자. 번역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구지면 필대시라. 새가 오래도록 정지해 있으면 머무를 짓자 정지해 있으면 반드시 화살을 허리에 두르게 된다. 새가 화살을 허리에 두른다는 말은 자기 몸통 정중앙에 화살을 맞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의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구지면 필대시라. 새가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화살을 맞는다. 열상방언의 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불연지돌에 연불생이라. 불을 떼지 않은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 이거는 불에 탈 연, 불에 태울 연자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첫 번째 불화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할 연자가 들어있는데 이 그러할 연자 자체가 불에 태울 연자입니다. 구성을 보면 개고기 연자와 불화자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즉 불에 탈 연자는 불화가 2개 있습니다. 보통 불화는 이렇게 씁니다만 어떤 글자의 아래쪽에 배치될 때는 이렇게 점 4개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불화가 2개가 보이죠? 불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자, 개고기 연은 지금 달월처럼 생긴 이 부분이 고기 육자입니다. 개고기, 개견자와 고기 육자가 합쳐진 게 개고기 연인데 지금 자주 쓰는 글자는 아니지만 다른 한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알아두면 괜찮습니다. 갑자기 돌자 보겠습니다. 갑자기 돌자, 쑥 나올 돌자, 굴뚝 돌자. 왜 이런 훈이 생겼냐면요. 여기 보면 구멍혈자와 개견자가 있습니다. 이 구멍혈은 그냥 일반적인 구멍만 생각할 게 아니고 움집 면자에 이렇게 8팔자 모양의 가리개 같은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움집 면자는 집면이잖아요. 집. 모든 집에는 이런 움집 면이 들어 있습니다. 집 엄자도 많이들 집이라는 건축물에 포함되는 글자지만 일반적인 집은 이 움집 면자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혈거 생활할 때 집을 말하는 거예요. 동굴이나 땅 밑에 구멍을 파서 주거지로 사용했던 그런 거주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멍혈 자체도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집이라는 의미의 움집혈, 또 동굴 할 때 굴혈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동굴 안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라는 의미에서 갑자기 돌이 된 겁니다. 연기 연자 보겠습니다. 연기 연자에도 당연히 불 때문에 생기는 연기니까 불화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의 그림은 막힐 인자예요. 막을 인자, 막힐 인자. 막힐 인자도 보면 흑토가 보이죠? 예, 흙으로 막혔고 막힐 인자 윗부분은 덮을 아자입니다. 요렇게 한자의 구성들을 따로따로 알아두면 나중에 다른 그 여러 한문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 날생자, 쉬운 글자니까 나오다, 나타, 살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불연지 도래, 연, 불생이라. 불을 떼지 않는 뭐뭐 하는 갈짓자. 갈짓자는 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대명사로도 쓰이고 또 도치할 때 그런 용도의 그 글자로도 쓰이고 또 수식하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수식하는 의미로 수식어로 쓰인 겁니다. 불연의 굴뚝, 그러니까 불을 떼지 않은 굴뚝에는 연기가 나오지 않는다. 불연지돌에는 연불생이라 불을 떼지 않은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 네, 순어지 글.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불입 호혈이면 부득호자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지 못한다. 후한서 반초제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 한나라는 전한, 후한으로 나눠져 있죠. 그 기원을 중심으로 기원 전 200년 정도가 전한이었고 기원 후 쪽으로 200년 정도가 후한이었어요. 중간에 신나라라는 한 15, 16년 정도 제국이 하나 있었는데 짧게 갔기 때문에 그냥 전한, 후한을 합쳐서 그냥 한나라라고 보통 하죠. 한 400여 년 갔습니다. 한나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범호자, 호랑이 호자. 범호자는 호피무늬,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 무늬 호자가 있고 또 사람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도 있고 또 요런 사람인, 이 사람인. 세 가지가 있어요. 다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일반적인 사람인이고 붓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납작한 사람이 쓰이고 역시 이 경우도 붓으로 쓰이는데 이렇게 글자 아래쪽에 쓰일 때는 이런 모양의 사람인이에요. 붓으로 쓰이는 요 날씬한 사람인은 이렇게 오른쪽에 어떤 글자에서 왼쪽에 배치되고 여기 납작한 사람인은 위쪽에 있는 글자에서 아래쪽으로 배치되는 글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사람인입니다. 이것도 사람인, 이것도 사람인, 이것도 사람인. 구멍혈 조금 전에 봤죠? 네, 움집혈도 되고 굴혈, 구멍혈 다 됩니다. 진면자, 움집면자와 여덟 팔자가 구성되는데 이 여기에서 여덟 팔자는 특별히 여덟이라는 의미는 없고 모양만 이렇게 여덟 팔자 모양만 가져온 겁니다. 어들득자는 자축거릴 척과 터벅터벅 걸을 척이 터벅터벅 걷다가 자축거리답니다. 자축거릴 척과 어들득자로 구성되는데 이 자체도 어들득이에요. 근데 어들득의 그 옛날 고어를 보면 지금 여기 이 부분 요게 조개의 모양입니다. 조개 패자. 그리고 여기 부분 열십자 같이 생긴 거는 그 오른손 우자가 들어있는 그 마디 촌자입니다. 마디 촌자는 오른손에다가 밑에다가 점 하나 있죠? 줄인지 점인지. 예. 그래서 어들득자 자체가 어떤 조개, 이게 재물이 되는 조개를 손으로 이렇게 짚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길 가다가 자축거릴 척 터벅터벅 걷다가 어떤 조개를 손에 쥐고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들득자. 옛날에 고어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 글자는 금문, 그러니까 금문이라면 이제 청동기 그릇에, 청동기 용기에 새겨진 글자들을 금문이라고 합니다. 쇠금자, 금문. 옛날에 중국에는 거의 모든 청동기 용기 안에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문장이. 마치 이제 기록물처럼 이 청동기 예물은 누가 누구에게 선사를 했다. 어째서 왜 선사를 했는지, 어떤 업적으로 선사를 했는지 그런 식으로 기록들이 돼 있어요. 그런 거를 다 금문이라고 합니다.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불입 호혈이면 부득호자라.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득호자라. 호랑이의 자식,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를 얻지 못한다. 불입 호열이면 부득호자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지 못한다. 다음이요. 밥반자. 밥반자는 밥식과 돌이킬 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이킬 반은 성부를 나타내죠. 소리를 나타내고 또 밥식자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숟가락시. 시라는 음은 이 오를시가 맡고 있죠. 오를시, 이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비수비자는 의미를 맡고 있습니다. 비수비 자체가 비수 있죠. 비수는 그러니까 작은 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아니면 남을 찌르기 위한 이런 작은 칼을 비수라고 하는데 숟가락 비도 됩니다. 돌아올 환자를 보겠습니다. 돌아올 환자는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쉬엄쉬엄 갈착이 부수가 됐습니다.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십반 일시면 환성일반이라 10그릇 밥의 한 숟가락. 그러니까 10그릇 밥에서의 한 숟가락이면 도리어 완성한다. 한 그릇의 밥을. 십반일시면 환성일반이라 10그릇 밥에서 한 숟가락을 덜면 한 그릇의 밥이 된다. 정약용의 이담 속찬에 들어있는 글인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부언이 설명이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언, 중인, 출력, 비소의 해대. 그러니까 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뜻한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내면 비용은 적고 은혜로움은 커진다.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네, 이런 또 보충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6번째 보겠습니다. 궁인지사는 번역 팝이라. 궁한 사람의 일은 뒤로 자빠져도 코를 깬다. 이 역시 이담 속찬에 있습니다. 자, 단어 보면요. 궁할궁, 궁하다, 아주 궁색하다, 아주 끝까지 다 했다. 네, 다할궁, 궁할궁. 이거는 구멍혈이 있어요. 왜 있겠어요? 구멍 끝까지 간 거죠. 구멍집, 그 동굴 속 끝까지 간 거예요. 구멍혈과 몽궁자가 있어요. 몸이 아주 구멍 속까지 가버린 거예요. 몽궁자는 그 성부, 소리를 나타낸 거죠. 예, 구멍혈은 의미도 되고 그런 건데, 몽궁자도 몸신과 그 활궁자로 구성이 됐어요. 나붓길 번, 펄럭펄럭 할 때 나붓길 번, 뒤집힐 번. 예, 그 번자는 차례 번과 깃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깃털이 이렇게 나붓기다라는 의미의 이제 주된 의미가 되겠고, 차례 번자는 소리를 맡았습니다. 네. 나붓길 번과 차례 번 소리가 같죠. 이렇게 완전히 같은 경우가 있고 유사한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그런 거는 좀 그때그때 살피면 되겠습니다. 깨뜨릴 팥자, 돌석하고 가죽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를 깨뜨린지는 알겠네요. 그쵸? 돌멩이로 깨뜨렸어요. 피는, 가죽피는 이 소리를 나타냈는데 파하고 피하고 유사하죠. 일단 피읍이라는 게 같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하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가죽피가 들어있는 글자들은 이것처럼 피라는 음을 내기도 하고 파라는 음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코빗자, 네, 코빗자는 스스로 자자와 줄빗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줄빗자가 음을 맡았죠. 스스로 자자는 원래가 코 자자예요. 코의 모습을 형상한 글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자 자체가 코 자자예요. 코 자자가 들어있는 거 보면 머리수, 머리 안에 코가 있잖아요. 머리수가 있고 숨쉴식이 있고 냄새 취가 있습니다. 다 코 자자가 들어있죠. 네. 자,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궁인지사는 번역 팝이라. 궁한 사람의 일은 뒤집혀도 또한 깨뜨린다 코를. 궁인지사는 번역 팝이라. 궁한 사람의 일은 뒤로 자빠져도 코를 깬다. 이담 속찬에서 역시 이 문장 옆에 또 이 작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언, 수기자, 다, 의외지제. 다음과 같은 걸 말한다. 그러니까 재수가 기이한 자는 의외의 재앙이 많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